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홍콩 야자 완전 정복 가이드입니다. 20년 동안 홍콩 야자만 키워온 제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홍콩 야자가 계속 죽는다고요?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잎이 자꾸 노랗게 변한다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홍콩 야자 기본 이해. 먼저 홍콩 야자가 어떤 식물인지 알아야겠죠? 홍콩 야자는 원래 이름이 리비스토나 차이네시스예요. 중국 남부 지역이 원산지인 야자과 식물입니다. 높은 습도와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열대성 식물이에요. 그런데 왜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건조한 실내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홍콩 야자의 자연 서식지를 생각해 보세요. 높은 습도, 간접적인 햇빛,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이 세 가지 조건을 실내에서 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콩 야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주기의 절대 원칙. 이제 가장 중요한 물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홍콩 야자 물주기의 황금룰은 바로 이거예요.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 주기.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겉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흙 속 2cm까지 넣어보세요. 완전히 말랐다면 물을 줄 시간이에요. 아직 촉촉하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방법도 있어요. 젓가락을 흙 깊이 꽂아두고 뽑아보세요. 젓가락에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물을 줄 때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바닥까지 충분히 스며들도록 해야 해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세요. 이것이 바로 충분한 관수예요. 과습 방지하는 핵심 비법. 홍콩 야자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과습입니다. 과습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흙 선택이에요. 원예용 상토와 펄라이트를 7:3 비율로 섞어 사용하세요. 코코피트를 10% 정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시판되는 분갈이용 흙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배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을 부었을 때 천천히 스며드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빨리 빠지거나 너무 천천히 빠지면 안 됩니다. 화분도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화분을 사용하세요. 배수구가 막혔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침대에 고인 물은 30분 이내에 반드시 버리세요. 이것만 지켜도 과습 문제의 80%는 해결됩니다. 물의 온도와 품질 관리. 물의 온도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찬물을 바로 주면 뿌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실온에 둔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하루 정도 받아두세요. 염소 성분이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해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차갑다면 실온에 둔 후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을 줄 때는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잎에 물이 오래 머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뿌리 부분에만 천천히 부어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붓지 말고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세밀한 물주기 전략. 이제 계절별 물주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봄철 물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홍콩 야자의 성장 시작 시기예요. 겨울 동안 휴면했던 뿌리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세요. 하지만 반드시 흙 상태를 확인하고 주어야 해요. 봄철 특징은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따뜻한 날에는 흙이 빨리 마르고 추운 날에는 천천히 마릅니다. 일정한 간격보다는 흙 상태를 보고 판단하세요. 여름철은 홍콩 야자가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물 주는 횟수를 늘려야 해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을 준 후에는 반드시 통풍을 시켜주세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을철은 홍콩 야자가 성장을 멈추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점차 물주기 간격을 늘려가세요. 초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늦가을에는 10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겨울 준비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홍콩야자의 완전한 휴면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세요. 겨울철 실수 중 하나가 난방 때문에 자주 물을 주는 거예요. 난방으로 공기는 건조해지지만 흙은 천천히 마릅니다. 겉흙이 바짝 말랐더라도 속흙은 촉촉할 수 있어요. 반드시 깊숙이 확인하고 물을 주세요. 홍콩야자의 최적 생육 환경 조성법.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콩야자는 18도에서 24도 사이를 가장 좋아해요. 여름철에는 28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도를 넘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겨울철에는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도 이하에서는 잎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홍콩야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습도는 홍콩야자 키우기의 핵심입니다. 이상적인 습도는 60%에서 70%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실내 습도는 보통 30%에서 40%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물바디에 자갈을 깔고 물을 부은 후 화분을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를 높여줍니다. 분무기로 잎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분무해 주세요. 하지만 잎에 물방울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빛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홍콩야자는 밝은 간접광을 가장 좋아해요. 직사광선은 잎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남향이나 동양 창가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이 좋아요. 레이스 커튼으로 빛을 한번 걸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북향 창가라면 조금 더 가까이 두세요. 하지만 빛이 너무 부족하면 우쭐하게 됩니다. 잎이 길어지고 색이 연해진다면 빛이 부족한 신호예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으로 보강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양 공급과 비료 관리. 홍콩야자의 비료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장기인 봄과 여름에만 비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가 비료를 주는 시기예요.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포장지에 적힌 농도의 절반으로 희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대신 비료를 주세요.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질소, 인산, 칼리가 균형 있게 들어간 비료를 선택하세요. 10대 10대 10 정도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관엽식물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을과 겨울에는 절대로 비료를 주지 마세요. 휴면기에 비료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보다는 화학 비료가 더 안전해요. 실내에서는 벌레가 생길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흙이 촉촉한 상태여야 해요. 마른 흙에 비료를 주면 뿌리가 탈 수 있습니다. 분갈이 완벽 가이드. 홍콩야자 분갈이 시기부터 알아볼게요.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주세요. 가장 좋은 시기는 봄철인 4월에서 5월입니다. 뿌리가 화분 밑으로 나와 있다면 분갈이가 필요해요. 물을 줘도 빨리 마른다면 뿌리가 꽉 찬 상태입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때도 분갈이 시기예요. 분갈이용 화분은 기존 화분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면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배수구가 여러 개 있는 화분이 더 좋아요. 분갈이할 때 사용할 흙을 미리 준비하세요. 원예용 상토에 펄라이트를 30% 정도 섞어주세요. 코코피트를 10% 정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바크를 조금 섞어주면 통기성이 더 좋아져요. 분갈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홍콩야자를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세요. 뿌리에 붙은 오래된 흙을 살살 털어내주세요. 썩은 뿌리나 상한 뿌리는 깨끗한 가위로 잘라내세요. 새 화분 바닥에 배수용 자갈을 깔아주세요. 새 흙을 화분 바닥에 3분의 1 정도 채워주세요. 홍콩야자를 중앙에 놓고 주변에 흙을 채워 넣으세요. 흙을 너무 꽉꽉 눌러 담지 마세요.
분갈이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그늘진 곳에 두세요. 일주일 정도는 직접적인 빛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별 해결법 완전 정복. 홍콩야자를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인 잎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부터요. 노란 잎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 원인은 과습입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잎이 노랗게 변해요. 흙을 확인해보고 너무 젖어 있다면 물주기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반대로 건조함입니다. 물이 부족해도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흙이 바짝 말았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물을 주세요. 세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오래된 흙에서는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적절한 비료를 주거나 분갈이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원인은 빛의 부족입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잎이 노랗게 변해요.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문제도 흔해요. 이것은 주로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을 때 자주 나타나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분무를 자주 해주세요. 염분이 축적되어도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면 염분이 쌓입니다.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흙을 갈아주세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비료 농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여보세요. 잎이 축 늘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물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습일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흙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세요. 해충 방제와 관리. 홍콩야자에 자주 생기는 해충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해충은 깍지벌레입니다. 잎과 줄기에 하얀색이나 갈색 딱지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젖은 면봉으로 닦아내면 돼요. 알코올을 묻힌 면봉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용 살충제를 사용해야 해요. 응애도 자주 생기는 해충 중 하나예요. 잎 뒷면에 거미줄 같은 것이 있다면 응애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에요. 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습도를 높이고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세요. 진딧물도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새순이나 잎 뒷면에 녹색이나 검은색 작은 벌레가 붙어 있어요. 물로 씻어내거나 비눗물로 닦아내주세요. 천연 살충제로는 니모일이 효과적입니다. 화학 살충제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 들여온 식물은 격리해서 키워보세요. 기존 식물과 섞어두기 전에 해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잎 앞뒤를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홍콩야자 번식법. 홍콩야자 번식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씨앗 발화율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숙한 홍콩야자에서 씨앗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파종하세요. 발화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가 좋아요. 발화까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흡지를 이용한 번식법도 있습니다. 뿌리 부근에서 새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란 후에 분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리한 후에는 습도를 높게 유지해 주세요. 뿌리 활착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품종별 특성과 관리법. 홍콩야자에도 여러 품종이 있어요. 일반적인 홍콩야자는 리비스토나 차이네시스입니다. 잎이 부채꼴 모양이고 끝이 살짝 처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드워프 홍콩야자는 크기가 작은 품종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에 적합해요. 관리법은 일반 홍콩야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화분 크기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청홍콩야자는 잎색이 푸르른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홍콩야자보다 빛을 조금 더 좋아해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홍콩야자는 잎에 은빛이 도는 품종입니다. 습도에 더 민감하므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요. 실내 배치와 인테리어 활용법. 홍콩야자를 실내에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거실 한쪽 모서리에 두면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큰 홍콩 야자는 포인트 식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소파 옆이나 TV 옆에 두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침실에는 작은 크기의 홍콩 야자를 추천해요.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창가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이 좋아요. 사무실에서도 홍콩 야자를 키울 수 있어요. 책상 근처에 두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화분도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던한 분위기라면 심플한 화분이 좋습니다. 내추럴한 분위기라면 라탄이나 우드 화분을 추천해요. 받침대도 분위기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계절별 세심한 관리 포인트. 봄철 관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물주기 간격을 점차 줄여나가세요. 비료도 이 시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분갈이를 할 예정이라면 4월에서 5월이 최적이에요. 여름철에는 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가습기를 꼭 사용하거나 분무를 자주 해주세요.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을철에는 점차 휴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 비료 주는 것을 중단하세요. 물주기 간격도 점차 늘려나가세요. 잎이 약간 시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주기만 최소한으로 하고 다른 관리는 중단하세요. 창가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응급처치법과 회복관리. 홍콩 야자가 위험한 상태일 때 응급처치법을 알아볼게요. 잎이 대부분 노랗게 변했다면 과습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화분에서 빼서 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검게 썩은 뿌리는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건강한 하얀 뿌리만 남겨두세요. 새 흙으로 분갈이하고 그늘진 곳에 두세요. 회복까지 1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잎이 모두 말라버렸다면 극도의 건조 상태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물을 충분히 주고 습도를 높게 유지하세요. 새순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해충이 심하게 번진 경우에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요. 전용 살충제를 사용하고 격리해서 관리하세요. 다른 식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만 아는 특급 비법. 20년 경험으로 터득한 특별한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홍콩 야자는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요.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흙에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산성을 좋아하는 홍콩 야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섞어주세요. 바나나 껍질 우린 물도 천연 비료가 돼요. 바나나 껍질을 물에 우린 후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칼륨이 풍부해서 잎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달걀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흙에 섞어주세요. 칼슘 공급에 도움이 되고 토양 구조도 개선시켜줍니다. 홍콩 야자 주변에 다른 식물을 함께 두는 것도 좋아요. 서로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들과 함께 키우면 더 좋아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화분 근처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환경 데이터가 있어야 관리가 쉬워집니다. 물주기 달력을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물을 줬는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고급 관리 테크닉. 이제 좀 더 고급 테크닉들을 알려드릴게요. 토양 pH 측정도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홍콩 야자는 약산성 토양을 좋아해요. pH 6에서 6.5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pH 측정기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너무 알칼리성이라면 피트모스를 섞어주세요. 너무 산성이라면 석회를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뿌리 밝은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분갈이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뿌리 회복을 도와주고 새로운 환경 적응을 돕습니다. 액체 형태보다는 가루 형태가 더 효과적이에요. 잎 광택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젖은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잎을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순환팬을 사용하는 것도 고급 테크닉입니다. 공기 순환을 도와서 곰팡이 발생을 예방해요.
너무 강하지 않게 미풍 정도로 설정하세요.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관찰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잎의 색깔, 형태, 윤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새잎이 나오는 속도도 건강 지표입니다. 너무 빨리 나오거나 너무 늦게 나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흙 표면의 상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곰팡이나 이끼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냄새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면 과습이나 뿌리 썩음을 의심해 보세요. 화분 무게로 물주기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절별 응급 대처법. 각 계절별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봄철에는 급작스러운 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새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영양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부 새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새순 2개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세요.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문제예요. 잎이 갑자기 시들거나 탄다면 즉시 그늘로 옮기세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습도를 최대한 높여주세요. 가을철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하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밤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창가에 있다면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보온을 위해 화분 주변에 신문지나 부직포를 둘러주세요. 겨울철 응급 상황은 주로 과습과 저온 때문입니다. 난방기구 근처에 있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과습이 의심된다면 물주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통풍을 시켜주세요. 심한 경우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흙을 말려주세요.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서 성장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문제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홍콩야자 키우기의 철학. 마지막으로 홍콩야자 키우기의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식물 키우기는 인내심과 관찰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홍콩야자만의 시간과 리듬이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식물이 죽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홍콩야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물을 주는 시간, 관찰하는 시간이 모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식물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홍콩야자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작은 새순이 돋아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간의 홍콩야자 키우기 노하우를 모두 담았어요. 이 영상 하나면 홍콩야자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 주기. 둘째, 배수가 잘 되는 환경 만들기. 셋째, 적절한 습도와 온도 유지하기. 넷째, 계절에 따른 관리법 차별화. 다섯째, 매일 관찰하고 사랑으로 돌보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홍콩야자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콩야자 키우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야자류 키우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홍콩야자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